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30대 맞벌이 부부 갈아타기 고민 상담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분님, 유튜브 항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갈아타기 계획 중인데 고민되어 상담 드려봅니다. 저희는 34세, 31세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연소득은 세후 월 2천입니다. 소득이 높죠. 자산은 강동구 25평, 시세가 10억 정도 한다. 여기를 2019년에 매수를 했고요. 2014년 1월부터 실거주 중이라고 하셨고, 비과세가 1년이 남았다. 비과세 못 받으면 양도세 한 9천만 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보니까 1억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없습니다. 월 평균 소비는 300에서 한 400 정도 하시는데 남는 돈을 다 주담대 상환하는데 쓰고 계시나 봐요. 어차피 이제 집을 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장을 봤을 때 강동구, 그리고 한 분은 지방이라고 하시네요. 주말 부부시고 자녀는 현재 없으나 1, 2년 내로 계획 중이다. 현재 갖고 있는 강동구 아파트를 25년 가을쯤에 매도 계약을 해서 잔금을 26년 1월 말로 맞추고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갈아타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와이프 퇴사 및 지방으로 이사가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월 소득은 1,100으로 줄어듭니다. 전문직이라 파트타임으로 취직은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려고 이제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 있고요. 생각하셨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0년 후에 남편이 한 45세가 될 때 45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즉 1년 후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는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 아파트 매도자금 10억, 그리고 일부 신용대출을 받고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여 갭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신규 주택이 잔금이 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자금 계획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저축하면서 10년 내로 한 번 더 갈아타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 거주로 실거주가 어려워서 양도세 우려되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을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생각해본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기축을 갭 투자한다. 두 번째가 재건축을 투자한다입니다. 단지를 보면은 도곡 레슬 26평을 갭 투자하겠다. 그리고 역삼에 있는 아파트 요 3개, 그리고 방배 그랑자이, 재건축은 신반포 16차, 지금 재건축 한강변에 있는 거 추진 중이죠. 그리고 역시 한강변에 있는 한남 하이츠 28평형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갈아타려고 하는 이런 목적 자체,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이제 1년 후다 보니까, 1년 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에 있는 내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는 아마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아주 미미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내가 보는 지역의 시세는 더 많이 올라 있을 수가 있어서 자금 계획을 세워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후순위 대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양도세를 만약에 지금 팔면 9천 정도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양도세를 만약에 내고, 지금 내고, 내가 뭐 한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말씀하셨던 이런 기축의 갭 투자, 재건축 지역을 지금 살 수 있다면, 저는 지금 그냥 양도세를 내고 바로 갈아타는 게 더 좋다라고 시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주택을 갈아타는 게 좋을까를 좀 따져보면요. 기축 갭 투자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곡 레슬이 바로 학군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단지이고, 수요층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 투자 초로는 뭐 신반포 16차와 한남하이츠, 뭐 한남하이츠는 한남은 아니긴 한데, 그죠? 지역적으로 이제 한남이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이름만요. 둘 중에서는 신반포 16차에 뭐 소형 평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신축이 되면은요. 주변에 이제 한강이 보이는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단지를 좀 따져보면 이런 거죠.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 방 3개짜리가 뭐 금매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타입이 있잖아요. B 타입. 여기가 한 25, 5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뭐 전세가 뭐 12억, 13억에 맞춘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지금 주택을 팔고 지금 양도세를 9천을 내고 여기를 신용대출, 뭐 전문직이시니까요. 신용대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갭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6년 이후에 1월달 그때쯤 가려고 하면, 도곡레슬 시세가 사실은 더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불리를 좀 분리해 보셔야 되는데, 뭐 양도세 9천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갈아타는 타이밍 자체를 좀 놓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지도 뭐 비슷하긴 한데요. 신반포 16차는, 여기도 이제 매매가는 조금 더 낮기는 한데, 여긴 전세가가 워낙 낮아요. 도곡 레슬 같은 경우에 전세가가 그래도 한 50% 뭐 내외는 되지만은, 신반포 16차 같은 경우 여기 전세가가 이제 뭐 한 3, 4억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소형평형 기준으로. 그래서 갭이 워낙 크죠. 그래서 본인의 대출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만약에 지금 갈 수 있다면 강동을 지금 팔고 양도세를 일부 내더라도 이런 지역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게 맞고요. 이제 두 번째 아니죠. 만약에 이제 나는 뭐 양도세를 9천에 대해서 내는 게 싫고 비과세를 무조건 지켜야 되고, 내년도 이후에 좀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후 갈아타기를 계속 고집을 하시고, 후순위 대출을 내가 신규 주택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일시적 2주택을 지금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 25평의 시세가 지금 10억이에요.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뭐 1억밖에 없고, 대부분의 저축 남는 돈은 다 주담대를 상환하고 계시니까 담보대출이 계속 줄고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후순위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주택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이 나오니까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보통 후순위 대출이 매매가 KB 시세 기준으로 뭐 80%에서 7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을 활용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주택을 바로 취득하는 게 저는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지금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26년도 뭐 초에는 타이밍이 좀 많이 늦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시세는 가려는 지역이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처분 소득도 많아서 대출을 일시적으로 내가 1년 정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게 뭐 아주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뭐 여러 지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강남권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으신 부부로 좀 판단이 됩니다. 가처분 소득도 거의 2천이고, 물론 이제 한 분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일부 줄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전문직이니까 다시 소득이 파트타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강남권을 노리셔도 되고, 뭐 제가 여러 번 뭐 언급을 드린 지역이긴 하죠. 방배동에도 보면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이미 관리 처분이 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 구역 같은 경우에 15구역인데요.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매가가 한 14억, 15억, 16억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투룸 정도 빌라가 될 텐데, 그런 빌라는 내가 무주택이거나 혹은 내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하면은 대출이 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한 7억에서 8억의 자본으로 뭐 15구역을 뭐 미리 사놓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즉 이제 내가 무조건 그래요. 정리를 하면은 26년도에 팔고 갈아탄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양도세를 그냥 9천을 내고 갈 수 있으면 바로 가시고요. 그게 정 부담이 되면 현재 주택의 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일시적 2주택을 지금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투자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25년 본격 상승장 온다, 뭐 7년 후 40억 아파트 될 곳, 이거 제가 방배를 제가 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제를 좀 키워드를 잡아본 거고요.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이 2천만 원입니다. 저축을 1,500 정도 하시는데 뭐 조금 당분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도에. 근데 뭐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좀 계산을 해보면 자녀는 계획 중이고요. 직장은 강동구 지방인데 향후에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지방에서 월세를 살고 수도권 뭐 핵심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동구 25평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이고, 여기가 이제 10억의 담보대출이 1억이 있으니까 순자산은 9억이죠. 이제 전문직이니까 신용대출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몇 억 이상 이렇게 나올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를 봤을 때 10년 내 45억 자산 만들기인데, 비과세 요건 충족 때문에 26년 1월 이후 갈아타기를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매도를 고려하셔서 갈 수 있으면 지금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되겠죠. 내는 세금하고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26년 1월 이후에는 도공레스라고 신반포 신주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부담하는 9천에 대한 양도세보다 더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바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 26년 1월 시점에는 도공레스 신반포 16차는 시세 상승으로 현재 시세가 반드시 아닐 겁니다. 26년도부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완전히 급감하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상승과 좀 맞물려 가지고 가격이 지금 시세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요 선택지를 내가 할 수 없다면 비과세를 챙겨간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전략이죠. 요게 첫 번째 바로 가자. 두 번째 전략은 지금부터 25년 1분기 내에 일시적 2주택 투자를 바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동을 후순위 대출을 활용하면 되겠죠. 뭐 방배 15구역 등 뭐 핵심 지역의 정비 사업을 노려볼 수도 있는 자본과 가처분 소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